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내려앉은 시골 마을, 그 가장자리에는 이제는 희미한 기억 속 풍경처럼 낡은 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와 따스한 온기를 실어 날랐을 테지만 지금 그곳에는 사람의 흔적 대신 쓸쓸한 바람 소리만이 빈 창틈을 휘젓고 다닐 뿐이었어요. 양지 바른 곳을 좋아했을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툇마루는 뽀얀 먼지만이 주인이었고, 한때는 고운 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났을 화단은 이제 잡초들만이 무성하게 자라 그 옛날의 화사함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빛바랜 솥을대문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힘겹게 버티고 서 있었고, 녹슨 문고리는 차마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듯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마당 구석구석에는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임을 증명하듯 제멋대로 자라난 풀들이 작은 숲을 이루고 있었죠. 누가 보아도 빈집,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선 정적과 스산함 속에서도 마당 한가운데 마치 누군가 정성스럽게 다듬어 놓은 듯 풀이 살포시 눌린 자리에는 작은 누렁이 한 마리가 매일같이 변함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름날 떼약볕이 살갗을 태울 듯 내리쬐는 날에도, 가을비가 추적추적 온 세상을 적시는 날에도, 심지어 겨울의 칼바람이 온기를 앗아가고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는 날에도 녀석은 마치 그 자리에 뿌리라도 내린 거목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몸으로 온 계절의 변화를 묵묵히 받아내며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개를 발견한 동네 사람들은 하나같이 못 본 척 혹은 애써 시선을 피하며 지나치곤 했습니다. 읍내 편의점에서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던 젊은 아르바이트생도 매캐한 매연을 흩날리며 골목길을 질주하는 오토바이 배달원도 심지어 느릿느릿 마을의 안녕을 살피는 파출소 순찰차조차 그 집 앞에서는 잠시 망설이듯 속도를 줄였다가 이내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제 갈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낡은 집에 얽힌 애틋한 사연을, 그리고 저 작은 강아지가 왜 저토록 한자리를 떠나지 못하는지를 말이죠. 어쩌면 그 무심한 듯한 침묵이야말로 복도리를 향한 마을 사람들의 가장 깊은 연민이자 존중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차마 그 기다림을 방해할 용기가 없었고 그 슬픔에 함부로 말을 건넬 수도 없었습니다. 해가 동쪽 산마루를 간신히 넘어와 희미한 빗줄기를 세상에 뿌릴 무렵이면 어김없이 복도리는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밤사이 축축하게 내려앉은 새벽 이슬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녀석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익숙하다는 듯 가볍게 몸을 한번 부르르 떨어 물기를 털어낼 뿐이었죠. 그리곤 천천히 고개를 들어 폐가처럼 변해버린 집의 현관을 한참 동안, 아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저 녹슨 문 너머에서 그토록 그리워하는 누군가가 금방이라도 복도라 하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환하게 웃는 얼굴로 나올 것만 같다는 듯 간절한 기다림과 희미한 기대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집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끼익 하고 낡은 문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죠. 복도리는 실망한 기색을 애써 감추려는 듯 다시 마당 한가운데 자신이 늘 머무는 그 자리에 풀썩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곳은 할머니가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낡은 무릎 담요가 놓여있던 자리, 이제는 복도리의 체온과 뒤섞여 희미하게나마 할머니의 채취가 남아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복도리에게 그 빛바랜 담요 조각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었을 겁니다. 그곳에 엎드려 있으면 마치 할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있는 듯한 착각에
잠시나마 시름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읍내 초입,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20살 청년 민준에게 복돌이는 처음엔 그저 참 이상하고 딱한 개였습니다. 저 집 사람 안 산지 벌써 몇 년은 좋게 넘었을 텐데 저게는 도대체 뭘 기다리는 거지? 주인한테 버려진 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막 배달 온 삼각김밥과 도시락을 진열대에 채워 넣곤 했죠. 하지만 매일 새벽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편의점으로 향하는 길과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저녁길 위에서 어김없이 마주치는 복돌이의 한결같은 모습은 민준의 마음속에 조금씩 다른 감정의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는 날에도 햇볕이 아스팔트를 녹일 듯 뜨겁게 내리쬐는 한여름 대낮에도 마치 시간이 멈춘 그림처럼 한자리를 꿋꿋이 지키는 그 작은 생명체에게서 민주는 설명하기 힘든 어떤 절박함과 슬픔을 동시에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무슨 가슴 아픈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 저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그의 무심했던 시선은 점차 연민과 궁금증, 그리고 알 수 없는 존경심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언젠가부터 민주는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소시지나 빵을 몰래 챙겨 복돌이네 집 담벼락 밑에 놓아두고 오곤 했습니다. 복돌이가 그것을 먹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은 민준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위로이자 관심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을의 대소사를 두루 꿰고 있는 이장 최 씨는 곰방대에 잘게 썬 연초를 꾹꾹 눌러 담으며 복돌이네 집 앞을 지나칠 때마다 깊은 한숨과 함께 씁쓸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그의 주름진 기억 속 김말순 할머니는 언제나 환한 웃음과 함께였고 그 곁에는 늘 지금의 저 누렁이 복돌이가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허허, 저 녀석 할머니 살아계실 적엔 저 넓은 마당이 좁다 하고 할머니 뒷공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며 재롱을 부렸었지. 할머니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을 때면 어김없이 저 녀석 꼬리치는 소리도 함께 들려왔었는데 할머니는 장터에서 사온 따끈한 풀빵 한 봉지를 품에 안고 돌아오시면 가장 먼저 복돌이에게 맛있는 부분을 떼어주곤 하셨고 해 진력 끼면 툇마루에 나란히 걸터앉아 붉게 타들어가는 저녁 노을을 함께 바라보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시곤 했습니다. 할머니의 정겨운 목소리와 복돌이의 만족스러운 그르렁거림이 어우러지던 그 평화롭던 시절. 이장님은 복돌이의 저토록 지독하고 한결같은 기다림이 바로 그 시절 할머니가 베풀었던 한없는 사랑과 따스한 기억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복돌이의 저 쓸쓸한 뒷모습은 어쩌면 그 다시 돌아오지 못할 행복했던 시간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의 또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할머니에 대한 원망보다는 변치 않는 사랑과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김말순 할머니와 복돌이의 운명적인 첫 만남은 지금으로부터 몇 해 전 늦여름의 문턱에서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읍내 오일장에서 손수 키운 푸성기를 팔고 돌아오시던 할머니는 흙먼지 날리는 밭둑 옆 빗물에 흠뻑 젖어 덜덜 떨고 있는 작은 생명체를 발견하셨죠.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 잔뜩 겁에 질려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한 커다란 눈망울, 그리고 사람의 손길이 두려운 듯 잔뜩 경계하며 내뱉는 가냘픈 으르렁거림. 누가 보아도 오랫동안 굶주리고 사람에게 모진 상처를 받고 버려진 유기견의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다가가 장바구니에 있던 마른 콩잎이라도 덮어주려 했지만
녀석은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치며 더욱 사납게 지저댔습니다. 그 작은 몸 어디에 그런 힘이 남아있는지 온 힘을 다해 저항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평생을 홀로 살아오며 외로움과 사투를 벌여왔던 할머니는 그 작은 생명체의 눈빛에서 자신과 닮은 깊은 슬픔과 외로움을 읽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따뜻한 물과 사료 한 줌을 가져다 놓고 녀석이 안심할 수 있도록 멀찍이서 조용히 지켜보셨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녀석은 조금씩 경계심을 풀기 시작했고 마침내 할머니가 내민 떨리는 손길에 자신의 축축한 코를 가만히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가에는 따뜻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이제부터 내 이름은 복덩이다, 복덩이. 우리 집에 복을 한 알음 가져다 줄 귀한 복돌이라고 부를란다. 할머니의 다정한 음성의 녀석은 처음으로 가늘게 꼬리를 살랑이며 화답했습니다. 그날부터 복돌이는 할머니의 하나뿐인 소중한 가족이 되었고 할머니의 적막했던 삶에 다시금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복돌이가 할머니의 작은 초가집에 발을 들여놓은 후 할머니의 단조롭고 외로웠던 시골 생활에는 서서히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멈춰있던 낡은 시계 태엽이 다시금 째깍거리기 시작한 것처럼 말이죠. 할머니는 새벽잠에서 깨어나시면 가장 먼저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펴 복돌이가 먹을 따뜻한 밥부터 챙기셨고 복돌이는 그런 할머니의 발치에 찰싹부터 앉아 꼬리를 흔들며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뒷산으로 나무를 캐러 가시거나 텃밭에 나가 호미질을 하실 때면 복돌이는 어김없이 그림자처럼 할머니를 졸졸 따라 나서 곁을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때로는 할머니가 힘드실까봐 작은 입으로 호미를 물어다 드리기도 하고 어디선가 예쁜 들꽃을 물어와 할머니 발밑에 살포시 내려놓기도 했죠. 읍내장에 가실 때도 복돌이는 늘 할머니의 낡은 자전거 앞 바구니에 의젓하게 앉아 동행했습니다.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할머니, 강아지 인물이 어쩜 저리 훤해요. 영리하게 생겼네. 하고 칭찬이라도 건네면 할머니는 마치 자기 자식 자랑이라도 하듯 우리 복돌이가 복덩이라 그렇다오. 나한테는 자식보다 더 소중한 녀석이지. 하며 얼굴 가득 한박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저녁이면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수놓는 별들을 함께 바라보기도 하고 할머니는 따뜻한 복돌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살아오신 지난날의 이야기들을 두런두런 들려주곤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참으로 간사해서 말이야. 시시때때로 변하고 믿을 것이 못 된다지만 우리 복돌이 너는 안 그러겠지? 이 할미 곁에 오래오래 아주 오래오래 있어다오. 할머니의 그 나지막한 독백 속에는 세상에 대한 깊은 회한과 함께 복돌이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돌이에게 할머니는 세상의 전부이자 유일한 사랑이었고 할머니에게 복돌이는 기나긴 외로움 끝에 찾아온 마지막 남은 가족이자 삶의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복돌이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은 아니었지만 할머니의 작은 기척 하나, 미세한 감정의 변화에도 놀라울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할머니가 지병인 무릎 관절염 때문에 밤새 끙끙 앓는 소리라도 내시면 복돌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할머니의 얼굴을 하차주며 밤새도록 곁을 지켰습니다. 할머니가 오래간만에 찾아온 손주 생각에 쓸쓸한 표정이라도 지으시면 어디선가 낡은 고무공을 물고 와 할머니 무릎에 툭 내려놓으며 놀아달라는 듯 애교를 부리기도 했죠. 마치 할머니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라고 온몸으로 말하는 듯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깜빡 부엌 아궁이에 불을 넣어둔 채 마당에서 잠시 졸고 계셨는데 그만 불씨가 마른 장작더미로 옮겨붙어 하마터면 큰 불로 번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돌이가 미친 듯이 지저대며 잠든 할머니의 옷자락을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 깨어났고 이웃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할머니는 복돌이를 더욱 기특하게 여기셨고 복돌이는 할머니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는 듯 더욱 늠름하고 충직한 모습으로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주인과 반려동물을 넘어선 서로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깊고도 끈끈한 동반자와 같았습니다.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따뜻한 체온만으로도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이였죠.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티없이 맑고 코발트빛으로 드높았으며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마치 비단결처럼 온 세상을 부드럽게 감싸는 전형적인 평화로운 가을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몸이 영 개운치 않으신 듯 연신 기침을 하시더니 복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복돌아, 할미가 오늘 읍내 병원에 잠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다. 며칠 전부터 속도 답답하고 영 기운이 없어서 말이다. 의원님 만나서 약이라도 좀 지어와야겠다. 할머니는 마당 한가운데에 놓인 낡은 나무 평상에 잠시 걸터 앉아 숨을 고르시더니 복돌이의 부드러운 머리를 한참이나 가만히, 아주 가만히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손길에는 평소보다 더 깊은 애정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복돌아, 우리 착한 강아지. 할미 없다고 너무 심심해하거나 말썽 피우지 말고 얌전히 집 잘 보고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금방 후딱 다녀올 테니 아무 걱정 말고.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지만 어쩐지 그 음성의 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듯했고 복돌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어려있는 듯했습니다. 복돌이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좋은 듯 눈을 가늘게 뜨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할머니의 평소와 다른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한 듯 불안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외출 준비를 마치시고는 대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복돌이를 돌아보며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복돌아, 기다려. 할미 금방 올게. 어디 가지 말고 꼭 여기서 기다려야 한다. 복돌이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할머니를 따라 나서려 했지만 할머니는 다시 한번 복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금방 온다니까 그러네. 착하지? 하고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나섰습니다. 복돌이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골목길 모퉁이로 사라질 때까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처럼 마당으로 돌아와 할머니가 늘 앉아 계시던 평상 아래 햇볕이 잘 드는 그 자리에 엎드려 할머니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심때가 지나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저녁이 가까워 오도록 할머니는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복돌이는 불안한 마음에 마당과 대문 앞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할머니의 발소리가 들릴까 귀를 쫑긋 세우고 멀리서 사람 그림자라도 보이면 혹시 할머니일까 싶어 달려나갔다가 실망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짙게 깔리고 마을에 하나둘 불이 켜질 무렵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이장님과 몇몇 마을 사람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장님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복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복돌아 아가 내 할머니가 김말순 할머니가 읍내 병원에서 볼일 다 보시고 마을로 돌아오시다가 그만 버스 정류장 앞에서 못된 차에 그만
이장님의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전해진 비보는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서 돌아오시던 길에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를 당해 다시는 이 집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는 믿고 싶지 않은 끔찍한 소식이었습니다. 복돌이는 그 말의 의미를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의 슬픈 표정과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엄청난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금방 올게라며 다정하게 속삭이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한데 이제 다시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는 그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복돌이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 주저앉아 하늘을 향해 길고도 구슬픈 울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그 작은 심장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무거운 슬픔과 절망감이 온 세상을 뒤덮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가 떠나신 후 온기가 사라진 집에는 싸늘하고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복돌이는 처음 며칠 동안 텅 빈 방 안과 마루, 부엌을 쉴 새 없이 서성이며 할머니의 자취를 찾아 헤맸습니다. 할머니가 늘 덮고 주무시던 빛바랜 꽃무늬 이불 위에는 아직도 할머니의 희미한 채취가 남아 있었고 손때 묻은 작은 탁상 라디오 옆에는 할머니가 즐겨 드시던 누룽지 사탕 봉지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는 할머니가 외출하실 때마다 즐겨 입으시던 낡은 회색 조끼가 걸려 있었죠. 복돌이는 그것들을 번갈아 킁킁거리며 코를 박고 할머니의 부재를 고통스럽게 실감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할머니가 쓰러지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자신을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셨던 마당 평상 아래 그 자리가 떠올랐습니다. 복돌이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다가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곳에서는 다른 어느 곳보다 할머니의 냄새가 짙게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복돌이의 길고 외로운, 그리고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지도 모를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혹시나 하는 마음의 대문 앞을 한참 동안 서성이다가 이내 실망감을 안고 마당 한가운데 할머니와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쳤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아 하염없이 할머니를 기다리는 것이 복돌이의 새로운 그리고 유일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기고 간 낡은 회색 조끼는 어느새 복돌이가 가장 아끼는 할머니의 분신과도 같은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조끼를 덮고 있으면 마치 할머니의 따스한 품속에 안겨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속절없이 흘러 계절이 셀 수 없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여름날 자결하는 태양이 마당의 흙먼지를 뜨겁게 달구고 가을바람이 우수수 낙엽을 흩뿌리며 스산함을 더하고 매서운 겨울 눈보라가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어 작은 발자국 하나 남기기 힘들 때에도 복돌이는 변함없이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켰습니다. 쏟아지는 장대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털이 흠뻑 젖어 덜덜 떨면서도 살을 애는 듯한 혹독한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할머니가 늘 사용하시던 낡은 방석 위에 위태롭게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그 처연하고도 고집스러운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과 존경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혀 발길을 멈추곤 했습니다. 아이고, 저 딱한 녀석 저러다가 큰 병이라도 얻으면 어쩌려고 저리 미련하게 버티는 건지 하지만 누구도 감히 복돌이를 그 자리에서 억지로 옮기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주인을 기다리는 개의 행동을 넘어선 할머니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려는 복돌이의 숭고하고도 절박한 의지임을 모두가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는 할머니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과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굳건한 믿음이 새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 구석구석을 누비며 우편물과 택배를 배달하는 배달원 김 씨에게 복도리는 이제 하루 일과 중 빼놓을 수 없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인 잘못 만나 고생하는 참 지독한 개다라고 무심코 혀를 차며 지나쳤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몇 바퀴나 바뀌도록 변함없이 한자리를 지키는 복도리의 모습은 무뚝뚝한 김 씨의 마음마저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쯧쯧, 저 녀석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으면 저렇게까지 할까. 사람보다 낫구먼, 사람보다 나아. 어느 날부터인가 김 씨는 배달 가방 한쪽 구석에 큼지막한 게 뼈다귀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소시지, 그리고 시원한 물 한 통을 잊지 않고 챙겨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리네 집 앞을 지날 때면 오토바이 속도를 줄이고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슬며시 담벼락 밑에 그것들을 놓아두고 가곤 했죠. 복도리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고 멀찍이서 김 씨의 행동을 물끄러미 지켜볼 뿐이었지만 김 씨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면 조용히 다가와 허기진 배를 채우고 목을 축이곤 했습니다. 김 씨의 작지만 꾸준한 온정은 굶주림과 외로움, 그리고 혹독한 날씨 속에서 힘겹게 기다림을 이어가는 복도리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기다림이 깊어질수록 복도리는 점점 더 자주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복도리는 언제나 사랑하는 할머니와 함께였습니다. 따사로운 봄볕이 내리쬐는 마당을 할머니와 함께 신나게 뛰어놀고 할머니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에 온몸을 맡긴 채 기분 좋은 낮잠을 자고 복도라 이리 온 하고 부르시는 할머니의 정겨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꿈속의 할머니는 늘 주름진 얼굴 가득 환한 웃음을 짓고 계셨고 복도리는 그 자애로운 품에 안겨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없는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꼈죠. 하지만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비집고 들어와 눈꺼풀을 간지럽히며 꿈에서 깨어나면 눈앞에는 텅 빈 마당과 싸늘한 새벽 공기, 그리고 고독한 현실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꿈속에 따뜻했던 온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무치는 그리움과 깊은 슬픔만이 더욱더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도리는 그 꿈결 같은 짧은 재회의 순간들을 소중한 위안 삼아 또다시 고된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어쩌면 그 아름다운 꿈들이야말로 복도리가 지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할머니를 기다릴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할머니가 꼭 다시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야 해라고 했던 그 마지막 약속을 복도리는 꿈속에서나마 매일 밤 간절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느 늦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루어온 산을 붉게 물들이던 고즈넉한 오후였습니다. 평소에는 인적이 드문 조용한 시골 마을에 세련된 차림의 낯선 차량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커다란 배낭을 메고 목에는 최신형 카메라를 걸친 젊은 남자, 자신을 로드스터라고 소개하는 여행 전문 유튜버였죠. 그는 전국의 숨겨진 비경이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사연을 찾아다니며 감각적인 영상을 제작하여 꽤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인물이었습니다.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마을 풍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한가롭게 둘러보던 로드스터의 날카로운 눈에 우연히 마을 어기 폐가 앞을 꼼짝 않고 지키고 앉아있는 복도리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저게는 왜 저기 저렇게 혼자 웅크리고 있는 거지? 혹시 유기견인가? 강한 호기심이 발동한 그는 카메라 렌즈를 줌인하여 복도리의 모습을 담기 시작했고 조심스럽게 복도리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마을 이장님을 통해 복도리와 김말순 할머니의 가슴 아픈 사연을 소상히 전해 들은 로드스터는 깊은 감명을 받았고 이것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특별한 이야기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마을에 머물며 복돌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카메라에 담았고 주인이 떠난 빈집, 왜 저 강아지는 1년 넘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가? 라는 다소 자극적이면서도 궁금증을 유발하는 제목으로 복돌이의 애틋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습니다. 로드스터의 영상은 공개된 지 단 몇 시간 만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이의 슬픔이 가득 담긴 애처로운 눈빛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치 않고 한자리를 지키는 헌신적인 기다림은 국경을 초월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고, 영상은 순식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들불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죠. 댓글 창에는 복돌이를 향한 안타까움과 진심 어린 응원의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강아지가 어쩜 저렇게 의리가 있을까? 눈물 없이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영상입니다. 저런 충견이 실제로 존재한다니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이셨을지, 그리고 복돌이를 얼마나 사랑하셨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복돌아, 제발 조금만 더 힘내. 할머니 꼭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거야. 우리가 함께 기도할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 돌아가시고 산소에 찾아뵌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저 작은 강아지를 보니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지네요. 라며 자신을 깊이 반성하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복돌이의 순수하고도 지고지순한 이야기는 각박하고 이기적인 현대사회에 잔잔하면서도 깊은 감동과 함께 따뜻한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복돌이의 사연이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에 있는 한 규모가 꽤 큰 동물보호단체에서 마을 이장님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단체는 복돌이를 현재 열악한 환경에서 구조하여 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보호소 시설에서 전문적인 보살핌을 제공하고 싶다는 뜻을 정중하게 전해왔죠. 저렇게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환경에 동물을 방치하는 것은 동물에게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복돌이에게 최상의 의료 지원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단체의 주장은 동물 복지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일견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복돌이를 곁에서 지켜봐 온 마을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장님은 수화기 너머로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복돌이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오. 저 녀석은 돌아가신 김말순 할머니와의 마지막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것이지. 그걸 억지로 떼어놓고 좋은 곳으로 데려간다고 한들 그게 과연 복돌이를 위한 일이겠소? 오히려 복돌이의 간절한 마음을 짓밟고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오. 복돌이를 위하는 마음은 양쪽 모두 같았지만 그 방식과 생각의 차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과 동물보호단체 사이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갈등과 긴장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이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다시 한번 그 작은 시골 마을로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복돌이의 애틋한 사연이 담긴 영상이 예상치 못한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면서 한때는 세상의 모든 번잡함으로부터 한 걸음 비껴 서 있던 듯한 고즈넉하고 평화롭던 시골 마을은 때 아닌 격렬한 관심과 소란의 한복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동이 트기도 전부터 대형 방송사 로고가 선명한 중계 차량과 번쩍이는 카메라, 그리고 붐 마이크를 든 방송국 사람들이 마치 전쟁터의 종군 기자들처럼 몰려와 복돌이네 집 주변을 빈틈없이 에워싸고는 앞다투어 취재 경쟁을 벌이는 통에 평생 그런 북새통을 겪어본 적 없는 순박하고 수줍음 많은 마을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혹감과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복도리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극적인 화면을 담아내려는 데만 혈안이 된 듯 보였죠. 또 어떤 주말이나 휴일에는 복도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사진을 찍겠다며 전국 각지에서 끝없이 밀려드는 관광객들로 인해 겨우 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좁고 구불구불한 마을길이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극심한 정체로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복도리를 배경으로 마치 유명 관광지의 기념물처럼 인증 사진을 찍고는 자신들이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와 음료수 캔을 아무렇게나 버려둔 채 미련 없이 훌쩍 떠나버렸고, 심지어 어떤 몰지각하고 잔인한 사람들은 더 극적인 장면을 포착해야 한다. 걔가 너무 얌전해서 그림이 안 나온다며 복도리에게 일부러 작은 돌멩이를 던지거나 날카로운 고함을 질러 겁을 주고 스트레스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몰래 담을 넘어들어와 복도리를 자신들의 차에 강제로 태워 훔쳐가려던 파렴치한 사람들도 몇 번이나 있었지만 다행히 밤늦게까지 복도리 곁을 지키던 마을 청년들의 용감하고도 발빠른 대처로 아슬아슬하게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럽고도 무분별하며 때로는 폭력적이기까지 한 관심은 평생을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아오신 연로한 마을 어르신들에게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커다란 스트레스이자 공포였고, 무엇보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람의 따뜻한 손길만을 기억하며 살아온 순하디순한 복도리에게는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 그리고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장님은 연일 쉴 새 없이 몰려드는 낯선 사람들을 막고 복도리를 보호하느라 입술이 부르트고 목이 쉴 정도로 진땀을 흘리며 복도리를 위한다면서 복도리의 사연에 감동했다면서 오히려 저 아무 죄 없는 순한 녀석을 들들 볶고 못살게 굴며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아졌으니 이게 다 무슨 소용인지 당최 알 수가 없구먼. 이라며 깊은 한숨과 함께 절망 섞인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생명의 순수하고도 숭고한 기다림으로 시작되었던 복도리를 향한 관심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이처럼 추악하고도 이기적인 인간의 욕망과 폭력성이 불편한 그림자처럼 함께 드리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호기심과 이기심이 때로는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을 높였고, 밤에는 자율적으로 불침번을 서며 복도리를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들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일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소동 속에서도 세상 모든 관심이 다 그렇듯 어둡고 부정적인 면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복도리의 애틋하고도 가슴 아픈 사연에 진심으로 깊이 마음 아파하며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선량하고도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복도리의 영상을 보고 멀리 남쪽 바닷가 도시에서 기차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일부러 시간을 내어 찾아온 한 중년의 여성 수의사는 과거에 자신도 사랑하는 반려견을 사고로 잃었던 아픈 경험이 있다며 눈시울을 붉혔고, 복도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다가가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주고 필요한 영양제와 예방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복도리에게서 먼저 떠나보낸 자신의 반려견의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젊은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자원봉사 동아리 회원들은 매주 주말이면 어김없이 기차와 버스를 번갈아 타고 마을을 방문하여 복도리의 낡고 허름한 집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냄새나는 사료 그릇과 물그릇을 새 것으로 갈아주고 소화가 잘 되고 영양가가 풍부한 특별식을 정성껏 만들어 먹였습니다. 그들은 복도리에게 섣불리 다가가 만지거나
귀찮게 사진을 찍으려 하기보다는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멀찍이 서 녀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자신들의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생각했죠. 매서운 칼바람이 살을 내는 듯 몰아치는 한겨울에는 혹시라도 복돌이가 추위에 떨며 밤을 지새울까봐 두툼하고 따뜻한 극세사 담요, 여러 장과 비바람을 완벽하게 막아줄 수 있는 튼튼한 방수 기능이 있는 안락한 계집을 손수 제작하여 가져다 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꾸준하고도 진심 어린 따뜻한 손길들은 연이어 계속되는 낯선 이들의 무분별한 방문으로 인해 잔뜩 경계하고 예민해져 있던 복돌이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열게 만들었고, 고되고 외로운 절망적인 기다림을 힘겹게 이어가는데 커다란 버팀목이자 한 줄기 희망의 빛과 같은 든든한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과 헌신은 어쩌면 복돌이에게 아직 이 세상은 절망보다는 희망이, 냉정함보다는 따뜻함이 더 많이 남아있는 살만한 곳이라는 작은 속삭임을 건네주는 듯 했습니다. 복돌이는 처음에는 경계심을 풀지 않고 그들이 주는 음식도 한참을 망설이다 먹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 봉사자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희미하게나마 꼬리를 흔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읍내 편의점에서 밤늦게까지 고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살 청년 민주는 복돌이의 가슴 아픈 사연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신도 더 이상 방관자처럼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강한 책임감과 함께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뜨거운 열망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으로 매일 출퇴근길에 멀리서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할머니와의 마지막 약속을 잊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복돌이의 변치 않는 숭고한 모습과 그런 복돌이를 돕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선하고 따뜻한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움직였죠. 민주는 편의점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한 뒤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신선하고 먹을 만한 소시지나 빵, 그리고 영양가 높은 우유 등을 따로 꼼꼼하게 챙겨두었다가 퇴근길에 아무도 몰래 복돌이에게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빠듯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어 읍내 외곽에 있는 허름한 유기견 보호소를 찾아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버려진 강아지들의 좁은 견사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한정된 양의 사료를 공평하게 나눠주고 피부병이나 상처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정성껏 돌보면서 민주는 이전에는 미처 알지도 못했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새롭게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복돌이를 보면서 그리고 이곳 보호소에서 이름도 없이 쓰러져가는 수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하게 돼요. 말 못하는 작은 생명이지만 그 어떤 인간보다 더 큰 사랑과 믿음, 그리고 숭고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서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배우는 게 더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민주는 복돌이를 통해 그리고 이름 없는 유기견들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그 무게를 이전보다 훨씬 더 절실하고 무겁게 깨닫고 있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한층 더 따뜻하고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복돌이의 존재는 그렇게 자신도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민준뿐만 아니라
그를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잔잔하지만 의미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끊임없이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민주는 학교 공부에도 더 열중하게 되었고, 막연했던 미래에 대한 고민 대신 수의사가 되어 아픈 동물들을 돕고 싶다는 구체적인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덧없이 흘러 붉게 물든 단풍잎이 바람에 힘없이 떨어져 뒹굴고 아침 저녁으로는 옷깃을 여미게 하는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어와 첫눈이 내릴 채비를 하던 스산한 늦가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돌이에게 변함없이 꾸준한 도움과 사랑을 주던 자원봉사자들이 다가오는 혹독한 겨울을 복돌이가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혹시 할머니의 낡은 유품 중에서 복돌이에게 덮어줄 만한 두툼한 옷가지나 이불 같은 것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감을 안고 조심스럽게 낡은 집 안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원래의 색깔조차 알아보기 힘들어진 낡은 장롱 깊숙한 곳, 빛바랜 분홍색 보자기에 곱게 쌓여있는 낡은 나무 상자 안에서 그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말순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한자 한자 정성껏 쓰셨던 것으로 보이는 손때 묻어 반질반질해진 낡고 빛바랜 일기장 한 권이었습니다. 마치 신성한 유물이라도 다루듯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사가버린 노끈으로 엉성하게 묶인 일기장을 펼쳐본 그들의 눈에는 채 몇 장을 넘기기도 전에 뜨겁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방울방울 맺히며 후두득 떨어지기 시작했죠. 군데군데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갱지 위에 할머니의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삐뚤빼뚤한 글씨로 빼곡하게 채워진 일기장에는 할머니가 차가운 빗속에서 우연히 복돌이를 처음 만났던 그 운명적인 날의 생생한 기억부터 시작해서 함께 웃고 울었던 소소하지만 더없이 행복했던 지난날의 일상의 순간들, 그리고 복돌이를 향한 할머니의 애틋하고도 절절하며 가슴 시린 모성애와도 같은 깊은 마음이 마치 한 편의 슬픈 영화처럼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일기장의 마지막 몇 장에는 마치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을 이미 예감이라도 한 듯 사랑하는 복돌이에게 남기는 절절한 편지 형식의 글들이 애처롭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사랑하는 내 강아지, 내 아들 복돌아. 이 못나고 병든 이 할미가 혹시라도 너를 이 차가운 세상에 외톨이로 홀로 남겨두고 먼저 저 멀고 먼 하늘나라로 가게 될까봐. 그게 이 할미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무섭고 두렵고 가슴 아픈 일이란다. 행여 이 할미가 내 곁을 갑자기 떠나게 되더라도 너무 오래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하며 끼니를 거르지 말고 부디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야만 한다. 이 할미 저 높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 착하고 예쁜 복돌이 얼굴 단 하루도 잊지 않을 거야. 항상 밥 잘 먹어야 해. 약속할 수 있지? 정말 많이 이 세상 전부를 다 줄 만큼 사랑한다. 내 아가야. 할머니의 진심이 피눈물처럼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 슬프고도 아름다운 글귀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마치 커다란 망치로 사정없이 얻어맞은 듯 먹먹하고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복돌이의 그토록 지독하고도 한결같은, 때로는 미련해 보이기까지 했던 기다림은 결코 헛된 망상이나 맹목적인 집착이 아니었음을 할머니 역시 이 세상 마지막 순간까지 복돌이를 얼마나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걱정했으며 가슴 깊이 사랑했는지를 다시 한번 처절하고도 명확하게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일기장은 마치 할머니가 복돌이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복돌이에게 할머니가 생전에 가장 즐겨 입으시고 그래서 할머니의 채취가 가장 짙게 배어 있는 낡고 빛바랜 회색 양털 조끼는 세상 그 어떤 값비싼 명품 브랜드의 옷이나
최고급 유기농 수제 간식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의미 있는 보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기신 다른 옷가지들이나 물건들은 기나긴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 특유의 향기가 점차 희미하게 사라져갔지만 이상하게도 유독 그 낡은 조끼에는 아직도 할머니의 따뜻하고 포근하며 정겨운 채취가 아주 희미하게 남아 신기하게도 남아있었고, 복돌이는 매일 밤 그 조끼를 마치 자신의 몸의 일부인 것처럼 소중하게 꼭 맞게 끌어안고 마치 할머니의 따스한 품속에 안겨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들던 아주 어릴 적 그 시절처럼 등을 동그랗게 말고 새우잠을 자곤 했죠. 해가 떠 있는 낮에는 그 조끼 위에 가만히 엎드려 지나간 할머니와의 짧았지만 더없이 행복했던 수많은 추억들을 하나하나 가슴속에 떠올리는 듯 초점 없는 눈으로 먼 곳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조끼 앞주머니에 몰래 숨겨둔 달콤한 사탕이나 맛있는 육포 조각을 꺼내주시며 장난스럽고 개구쟁이 같은 표정으로 환하게 웃으시던 기억, 함께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강변으로 산책을 나섰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굵은 소나기를 만나자 할머니가 당황한 기색도 없이 당신의 낡은 조끼를 벗어 복돌이의 자그마한 머리 위로 우산처럼 씌워주시던 그 따뜻하고도 든든했던 기억. 그 모든 애틋하고 소중하며 눈물겨운 순간들이 마치 바로 어제 일처럼 조끼에 낡고 해진 올 하나하나에 생생하고도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안쓰러운 마음에 복돌이의 건강을 염려하여 새롭고 폭신하며 위생적인 담요나 따뜻한 방석을 여러 차례 가져다 주어도 복돌이는 잠시 코를 킁킁거리며 낯선 냄새를 맡아볼 뿐 이내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듯 고개를 돌리고는 오직 그 낡고 해져 군데군데 구멍까지 난 회색 조끼만을 고집스럽게 찾았습니다. 그 조끼는 복돌이에게 단순한 낡은 천조각이 아니라 할머니와의 끊어지지 않는 강한 영적인 연결고리이자 사무치도록 깊은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는 유일한 위안이었으며, 언젠가 할머니가 복돌아, 할미 왔다 하며 돌아오실 바로 그날까지 자기 자신을 굳건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스러운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복돌이는 그 조끼에 얼굴을 깊이 파묻고 할머니의 냄새를 맡으며 마치 할머니가 곁에 있는 것처럼 낮은 소리로 낑낑거리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서쪽 산마루를 붉게 물들이며 넘어가고 마을 어귀의 오래된 가로등에 하나둘씩 희미한 저녁 불빛이 깜빡이며 켜지기 시작하던 쌀쌀한 늦가을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또래 아이들과 신나게 술래잡기를 하며 동네 골목을 뛰어놀던 유난히 겁 많고 수줍음 많은 67살쯤 되어 보이는 한 여자아이가 술래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허겁지겁 도망치다가 그만 익숙한 길을 벗어나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낯선 골목 안쪽으로 깊숙이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해는 이미 완전히 져서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하늘에서는 마치 아이의 불안한 마음을 아는 듯 차갑고 을씨년스러운 가을비까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곳에 홀로 남겨진 아이는 갑자기 밀려오는 극심한 공포와 외로움에 그만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엄마를 애타게 부르며 서럽고도 큰 소리로 엉엉 울기 시작했죠. 아이는 두려움에 온몸을 덜덜 떨며 무작정 앞만 보고 걷다가 우연히 복돌이네 집 근처, 이제는 사람의 발길이 끊겨 반쯤 허물어져 가는 낡은 흙담벼락 밑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축축한 풀숲에 웅크리고 앉아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는 울음을 훌쩍이며 엄마를 부르짖는 아이에게 마당에서 그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들은 복돌이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조금은 경계하는 듯한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불쑥 나타난 자신보다 훨씬 커다란 개의 검은 형체에 아이는 더욱더 겁을 먹고 자지러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울음을 터뜨렸지만 복돌이는 사납게 짖거나 위협적인 행동으로 아이를 놀라게 하는 대신 가만히 아이 곁으로 다가와 앉아 따뜻하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겁에 질린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얘야, 괜찮아. 내가 내 옆에 가만히 있어줄게. 그러니 이제 무서워하지 말고 울음 뚝 그치렴. 이라고 다정하게 말하는 듯 아이의 차갑게 젖어 떨고 있는 작은 손등을 자신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혀로 가만히 그리고 여러 번 핥아주었습니다. 복돌이의 예상치 못한 따뜻한 행동에 아이는 조금씩 진정하기 시작했고 복돌이의 온기가 전해지자 마치 마법처럼 울음을 그치고 복돌이에게 몸을 기댔습니다. 잠시 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을 잃어버리고 온 동네를 미친 듯이 헤매던 아이의 젊은 부모님이 애타게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그 골목까지 다다랐고 복돌이 곁에 웅크리고 앉아 어느새 울음을 그치고 새근새근 잠이 든 아이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안도의 한숨과 함께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 딸.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엄마 아빠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아니, 아이 엄마는 딸을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며 연신 복돌이의 머리를 고맙다는 듯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진심으로 깊은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고맙다, 복돌아.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애가 이 어두컴컴하고 무서운 곳에서 밤새 무슨 일을 당했을지. 정말 내가 우리 딸을 지켜준 거야.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 복돌이의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온순함과 사람을 향한 조건 없는 따뜻한 마음은 그렇게 또 한 번 차갑고 스산했던 가을밤의 공기를 훈훈하고 감동적으로 데우며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에게 작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큰 위안과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복돌이를 단순한 개가 아닌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여기며 더욱 아끼고 보살피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공평하게 그리고 쉼없이 흘러 어느덧 복돌이가 사랑하는 할머니를 애타게 기다리기 시작한 지도 벌써 여러 해가 훌쩍 지나 다시 한번 차가운 바람이 온몸의 살갗을 사납게 파고드는 혹독하고도 긴 겨울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리 매섭고 혹독한 추위가 온 세상을 꽁꽁 얼리며 몰아닥쳐도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꿋꿋하고도 이연하게 마당 한가운데를 늠름하게 지켰을 복돌이지만 이제는 누가 보아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눈에 띄게 늙고 기력이 쇠약해진 안쓰러운 모습이었죠. 한때는 햇볕을 받으면 황금빛으로 윤기가 자르르 흐르던 탐스럽고 풍성했던 누런 털은 이제는 푸석푸석해져 생기를 잃었고 여기저기 하얗게 샌 털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다부지고 탄탄했던 근육은 세월의 무게 앞에 힘없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이제는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야위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번개처럼 마당을 뛰어다니던 민첩했던 움직임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현저히 느릿느릿해졌고 항상 총명하고 호기심 가득하게 빛나던 두 눈은 자주 초점 없이 흐릿하게 감기곤 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영양가 높은 사료나 특별식을 가져다 주어도 예전처럼 허겁지겁 달려들어 맛있게 먹지 못하고 힘겹게 몇 번 깨작거리다 이내 고개를 돌리고 말기가 일쑤였고 깨어있는 시간보다 축 늘어져 힘없이 누워 잠을 자는 시간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복돌이를 가족처럼 아끼는 마을 사람들과 주말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는 자원봉사자들은 그런 복돌이의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가는 안쓰러운 모습을 볼 때마다
마치 자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복돌아, 제발 조금만 더 기운을 내야 한다. 할머니도 내가 이렇게 힘없이 축 늘어져 있는 건 절대 원치 않으실 거야. 어서 예전처럼 씩씩하고 건강하게 일어나서 할머니 마중 나가야지. 그들은 더욱 따뜻하고 부드러운 최고급 양털 이불을 여러 겹으로 덮어주고 소화가 잘 되고 기력 회복에 좋은 특별 유동식을 주사기를 이용해 조금씩이라도 떠먹여주며 복돌이가 이 지치고 힘든 마지막 겨울을 부디 무사히 잘 이겨내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정말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시간의 거대한 무게는 그 작고 연약한 생명에게 너무나도 무겁고 가혹하며 잔인하게만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복돌이는 이제 예전처럼 마당을 뛰어다니지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꼬리를 흔들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가만히 누워 희미한 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아주 희미한 기력 속에서도 복돌이는 아주 가끔씩, 정말 아주 가끔씩 힘겹게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려 마을 입구 쪽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며 떠나간 바로 그 길 위를 하염없이, 아주 하염없이, 마치 영원이라도 이어질 것처럼 간절하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마치 저 아득한 길의 끝에서 그토록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할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복돌아, 할미 왔다. 하고 자신을 부르며 돌아오는 기적 같은 발소리라도 듣는 듯 가늘게 파르르 떨리는 귀를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힘겹게 쫑긋 세우기도 했죠. 그 깊고 슬픈 사연을 담고 있는 흐릿해진 눈빛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아주 작고 희미한 희망의 불씨와 함께 이 세상 그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사무치도록 간절한 기다림이 여전히 애처롭게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복돌이는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이 이제 정말로 얼마 없음을 본능적으로 어렴풋이 직감하고 마지막 남은 아주 작은 한 줌의 힘까지 남김없이 다 짜내어 사랑하는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할머니, 사랑하는 나의 할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복돌이, 이제 정말로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얼굴,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보고 싶은데,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듣고 싶은데 말 못하는 작은 짐승이었지만 그 애처롭고 슬픔에 잠긴 애절한 눈빛은 이 세상 그 어떤 인간의 절규나 처절한 통곡보다 더 깊고도 무거운 슬픔과 절망을 보는 이들의 가슴 속 깊은 곳까지 전달하는 듯 했습니다. 그 안타깝고도 가슴 아픈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은 더욱더 무겁게 가라앉았고 차마 아무런 말도 위로도 건넬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침묵하며 복돌이의 마지막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해보다 유난히 춥고 혹독했으며 길게만 느껴졌던 기나긴 겨울이 서서히 그 기세를 잃고 물러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시고 평생을 부처님께 귀의하며 독실한 불교 신자로 살아오셨던,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할머니 한 분이 오랜 지병으로 병석에 누워 계시다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워낙 규모가 작고 모든 주민들이 서로 가족처럼 지내는 정겨운 시골 마을이었기에 온 동네 사람들이 마치 자기 집안의 큰 어른을 잃은 것처럼 함께 슬픔을 나누며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정성껏 그리고 경건하게 배웅했죠. 구성진 상여소리와 함께 스님의 나지막한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하얀 상복을 입은 장내 행렬이 복돌이네 집 앞을 아주 천천히 지나갈 때 사람들은 문득 아주 오래전 아무런 기별도 없이 호련히 마을을 떠났던,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던 김말순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제는 죽음에 짙고 어두운 그림자가 바로 코앞까지 짙게 드리워진 힘없이 누워있는 복돌이의 얼마 남지 않은 슬픈 운명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죠. 김말순 할머니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의 슬픔 속에서 하지만 편안하게 떠나셨을까? 복돌이는 저 슬픈 장례 행렬을 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기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는 할머니도 이미 저렇게 하얀 국화꽃 속에서 멀리 떠났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짐작이나 하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돌아오실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을까? 누군가의 나지막하고 슬픔에 젖은 안타까운 탄식이 차갑고 스산한 겨울 공기 속으로 힘없이 흩날렸습니다. 인간의 삶도 그리고 가엾은 동물의 삶도 결국에는 한 줌의 차가운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숙명. 앞에서 마을 사람들은 새삼 삶의 덧없음과 유한함, 그리고 이별의 슬픔을 처절하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복돌이가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보여준 지고지순하고도 숭고한 기다림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깊은 숙연함에 잠겼습니다. 마을 전체에 무겁고도 경건하며 슬픈 분위기가 감돌았고 사람들은 복돌이의 얼마 남지 않은 날들이 부디 고통 없이 조금이라도 더 평안하고 따뜻하며 아름답기를 두 손 모아 마음속으로 간절히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매섭고 길었던 겨울이 마침내 그 기나긴 터널을 벗어나 힘을 잃고 저 멀리 물러가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온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는 따스하고 싱그러운 봄 기운이 온 마을 구석구석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이네 집 마당 한켠 이제는 할머니의 부재만큼이나 나이가 들어버린 늙은 산수유나무에도 어김없이 수줍은 듯 해맑은 노란 꽃망울이 하나둘씩 조심스럽게 탐스러운 꽃잎을 터뜨리기 시작했죠. 마치 사랑하는 할머니가 돌아오시기를 죽음의 문턱에서도 애타게 기다리는 복돌이의 간절하고도 애처로운 마음을 응원이라도 하듯 온 세상을 환하고 따뜻하게 밝히며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봄의 찬란하고 생명력 넘치는 기운조차도 복돌이에 이미 꺼져가고 있는 연약한 생명의 불씨를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제는 따뜻한 물 한 모금조차 제대로 삼키지 못했고 앙상하게 마른 가슴팍으로 아주 가쁘고 얕은 숨을 간신히 몰아쉬며 겨우겨우 위태롭고도 연약한 생명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을 뿐이었어요. 복돌이의 위독한 소식을 전해 듣고 전국 각지에서 한걸음에 달려온 자원봉사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밤낮으로 복돌이 곁을 번갈아 지키며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정성껏 보살폈지만 이미 저 멀리 기울어버린 생명의 저울추를 다시 되돌리기에는 그들의 간절한 바람과 눈물겨운 노력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복돌이의 시간은 이제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숨소리마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복돌이가 힘겹게 가늘고 얕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그토록 사랑했던 할머니 곁으로 떠나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늦은 시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복돌이에게 따뜻한 물이라도 한 모금이라도 더 먹여볼까 싶어 조심스럽게 찾아갔던 이제는 복돌이와 깊은 정이 들어버린 배달원. 김 씨는 그만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할 만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이하고도 신비로우며 성스러운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창백하고 희미하게 스며드는 새벽 달빛 아래 복돌이가 할머니의 낡고해진 회색 조끼 위에 위태롭고도 가냘프게 누워있는 바로 그 자리 옆에 마치 아주 오래전 아무런 말도 없이 호련히 마을을 떠났던 김말순 할머니와 너무나도 꼭 닮은 아니 할머니. 바로 그 자체인 듯한 희뿌연 안개 같은 형체가 가만히 서서 복돌이를 한없이 안쓰럽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 신비롭고 성스러운 형체는 아주 잠시 동안 그 자리에 머물다가 이내 새벽녘의 엷은 안개가 스르륵 사라지듯 아무런 흔적도 없이 조용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김 씨는 자신이 너무나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할머니의 영혼이 마지막 길을 떠나는 사랑하는 복돌이를 가엾고 안타깝게 여겨 친히 마중을 나왔던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짧고도 강렬했던 순간 이 세상 그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깊고도 성스러운 무언가를 분명하게 그리고 온몸으로 느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로부터 그 도저히 믿기 힘든 신비로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마을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그저 노인의 헛소리이거나 피곤해서 본 착각일 뿐이라고 콧방귀를 뀌며 가볍게 치부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틀림없이 할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복돌이를 외롭지 않게 하늘나라로 함께 데리고 가시기 위해 친히 오신 것이 아니겠냐며 눈시울을 붉히며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숙연해졌습니다. 진실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지만 그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는 복돌이의 마지막을 더욱 애틋하고 신비로우며 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한편의 오래된 전설처럼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하지만 모두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던 그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눈부시게 쏟아지는 따사로운 봄 햇살 아래 마치 복돌이의 마지막 길을 축복이라도 하듯 노란 산수유 꽃잎이 하염없이 봄바람에 눈송이처럼 아름답게 흩날리던 어느 더없이 맑고 평화로운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복돌이는 할머니와 마지막으로 따뜻하고 다정한 눈을 마주쳤던 바로 그 마당 한가운데 할머니의 마지막 숨결과 채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낡고 해진 회색 조끼 위에서 아주 조용히 그리고 더없이 평화롭게 그토록 그리워하던 할머니의 품으로 돌아가듯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지치고 고단했던 길고 긴 세월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달콤하고 깊은 영원한 잠에 빠진 것처럼 그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도 편안하고 고요하며 아름다워 보였죠. 밤새 복돌이의 곁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던 자원봉사자는 더 이상 슬픔을 참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복돌이의 이미 차갑게 식어가는 작고 앙상한 몸을 한없이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복돌이의 마지막 숨결이 아주 희미하게 멎었을 때 마치 하늘과 땅이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마당 위로 한 줄기 따스하고 영롱하며 신비로운 햇살이 부드럽고도 찬란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눈부시게 아름다운 햇살은 마치 저 멀리 높은 하늘나라에서 사랑하는 할머니가 마침내 돌아온 복돌이를 두 팔 벌려 따뜻하게 맞이하러 온 것처럼 느껴졌다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나중에 서로에게 눈물 어린 목소리로 속삭이며 또다시 뜨거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복돌이의 길고도 외로웠던 하지만 숭고하고도 아름다웠던 지고지순한 기다림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할머니와의 영원한 재회가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복돌이의 갑작스럽지만 어쩌면 모두가 마음속으로 예견하고 있었던 죽음은 복돌이를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마을 사람들에게 깊고도 애틋하며 가슴 시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의 오랜 친구나 사랑하는 가족을 저 멀리 떠나보낸 것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복돌이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정성껏 그리고 경건하게 준비했죠. 복돌이가 마지막 숨을 거둔 채 평화롭게 누워있던 자리에는 마치 누군가 밤새 정성스럽고도 사랑스럽게 덮어준 것처럼 김말순 할머니가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낡고해진 회색 양털 조끼가 반듯하고도 가지런하게 덮여 있었습니다. 그 신비롭고도 가슴 뭉클하며
눈물겨운 광경을 직접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뜨거운 눈시울을 붉히며 할머니와 복돌이의 시간을 초월한 끈끈하고도 아름다웠던 깊은 영적인 유대감을 온몸으로 느끼며 감동했습니다. 정말로 김말순 할머니께서 밤새도록 사랑하는 복돌이 곁을 지키시다가 이제는 외롭지 않게 함께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신 걸까요? 누군가의 나지막하고 떨리는 속삭임이 따스한 봄바람결에 실려 하늘로 흩날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깊은 논의 끝에 복돌이를 할머니의 유해가 뿌려진 뒷동산 양지 바른 곳, 할머니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시던 커다란 소나무 아래에 함께 묻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이승에서는 그토록 애타게 서로를 그리워하며 다시 만나지 못하고 안타까운 이별을 했지만 이제라도 저 높고 푸른 하늘나라에서는 부디 함께 만나 영원히 편히 쉴 수 있도록 말이죠. 정성스럽게 마련된 작고 소박한 복돌이의 무덤가에는 복돌이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고소한 마른 멸치 몇 마리와 달콤한 사탕, 몇 알, 그리고 이제 막 활짝 피어나기 시작한 싱그러운 노란 산수유꽃 한 다발이 눈물과 함께 정성스럽게 놓였습니다. 복돌이의 안타깝고도 슬픈 마지막 소식을 전해 들은 복돌이의 사연을 세상에 처음 알렸던 유튜버 로드스터가 며칠 뒤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검은색 옷을 입고 다시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이전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제목이나 현란하고 빠른 편집 없이 복돌이의 더없이 평화로워 보이는 마지막 모습과 그를 진심으로 가족처럼 애도하는 순박한 마을 사람들의 따뜻하고도 진실된 마음, 그리고 복돌이가 우리 사회에 남긴 깊고도 의미 있는 울림을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처럼 담담하면서도 진솔하게 영상에 담았습니다. 복돌이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사랑과 변치 않는 믿음, 그리고 숭고한 기다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게 합니다. 비록 복돌이는 우리의 곁을 떠나 그토록 그리워하던 할머니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순수하고도 헌신적인 사랑과 조건 없는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새로운 희망을 줄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진심이 담긴 추모 영상은 이전의 어떤 영상들보다 훨씬 더 큰 감동과 깊은 울림을 주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또 보며 댓글을 통해 복돌이의 평화로운 명복을 빌고 자신들이 현재 키우고 있거나 과거에 키웠던 반려동물과의 소중한 관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함과 고마움을 깨닫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복돌이의 이야기는 그렇게 온라인 공간에서도 단순한 일회성 이슈를 넘어서서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영원히 살아 숨쉬는 감동적이고도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복돌이의 이름을 딴 작은 동물 보호재단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매년 복돌이가 떠난 날에는 온라인 추모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몇 해의 시간이 흐른 후 복돌이를 잊지 못한 마을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복돌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할머니를 기다리며 앉아있던 그 마당 한가운데 이제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나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던 그 자리에 작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아담한 돌로 소박한 기념비를 하나 세웠습니다. 기념비 앞면에는 영원한 사랑과 변치 않는 숭고한 기다림의 상징, 우리들의 가장 다정하고 충직했던 친구 복돌이를 영원히 기억하며라는 마을 이장님이 직접 쓴 진심이 담긴 글귀와 함께 뒷면에는 할머니와 복돌이가 서로 마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듯 환하게 웃고 있는 작은 흑백 그림이 숙련된 석공의 손에 의해 정성스럽게 새겨졌죠. 그리고 그 기념비 바로 옆에는
해마다 어김없이 따스한 봄이 찾아오면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아름답고도 싱그러운 노란 꽃을 흐드러지게 피우는 젊고 건강한 산수유나무 한 그루를 새로 심었습니다. 그 산수유나무는 마치 사랑하는 할머니를 향한 복도리에 변치 않는 순수하고도 맑은 마음을 상징하는 듯 해가 갈수록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노란 꽃을 활짝 피워내며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곳은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한 빈 집터나 쓸쓸한 공간이 아니라 잠시 바쁜 일상의 걸음을 멈추고 진정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기다림에 숭고하고도 아름다운 의미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되새기게 하는 특별하고도 성스러운 의미를 지닌 장소가 되었습니다. 마을의 어린아이들은 그 기념비 앞에서 신나게 뛰어놀며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복도리의 감동적이고도 슬픈 이야기를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전해 들었고, 어른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잠시 말없이 고개를 숙여 복도리와 할머니의 시간을 초월한 아름답고도 숭고했던 우정을 기렸습니다. 복도리와 할머니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결코 빛바래지 않는 마을의 가장 아름답고도 소중한 전설처럼 그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따뜻하고도 뭉클하며 눈물겨운 감동으로 오래도록, 아주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강아지를 그저 귀엽고 사랑스러운 애완동물이라고 쉽게 정의하고 부르곤 합니다. 때로는 인간에게 일방적인 즐거움과 위안을 주고 외로움을 잠시 달래주기 위해 잠깐 곁에 두는 존재, 혹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소유물 정도로 가볍게 여기거나 심지어 함부로 대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하며 지켜본 복도리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는 그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너무나도 명백하고도 중요한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과 함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김말순 할머니에게 복도리는 힘겹고 외로운 노년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댈 수 있었던 유일한 버팀목이자 둘도 없이 소중한 가족 그 자체였고, 복도리에게 할머니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전부이자 유일무이한 존재였으며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들의 지고지순하고도 숭고한 관계는 단순한 주인과 동물을 넘어선 서로의 영혼을 깊이 이해하고 따뜻하게 위로하며 아무런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을 나누었던 진정한 영혼의 동반자였으니까요. 복도리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지고지순하고도 변치 않는 기다림과 헌신적인 충정은 어쩌면 우리가 이 각박하고 이기적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차 잊고 살았던 가장 순수하고도 원초적인 사랑의 모습과 약속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복도리와 할머니의 아름답고도 슬픈 사랑 이야기가 부디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오랫동안 깊은 울림과 함께 따뜻한 위로를 남기고 우리 주변의 작은 생명들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사랑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순수한 기다림은 언젠가 반드시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입니다. 감사합니다.